네,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종목대들 날카롭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총 4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부강약품 추천했고요. H증권방송에서 파마리서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부산산업, 그리고 M증권방송의 바이오니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증권방송의 파마리서치입니다. 실적도 3분기에 잘 나왔고요. 또 콘주랑 관련해서도 수급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4분기 역시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리엔톡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실적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쪽 좀 관심도 많으신 섹터잖아요. 맞아요. 네, 저 일단 의견 일치를 좀 드리고 네. 싶고 제가 좋아하는 미용 의료기기, 장비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콘주란이라고 이제 무릎 연골 치료를 위한 주사, 관절광 주사제예요. 이 콘주란이 부자재 수급의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이러한 현상들이 4분기 매출에 증가에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3년도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27%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리엔톡스의 국내 판매가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아직은 국내 판매는 허가 획득 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하는지 여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같이 재생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사인데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의료기기가 5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약품이 24%, 화장품이 20%로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재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던 건데요. PDRN, PN이라고 해서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 쪽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물질에 대한 제조 특허 부분이 방어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산된 콘주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강 주사제죠. 그리고 리주란 같은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거는 피부의 재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출시된 리주란 HB, 이게 23년도에 매출액이 2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주란 브랜드가 그만큼 글로벌로 좀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안면 미용 쪽에서 HA 필러라던가 클레비엘 이런 쪽의 의료기기 매출 성장도 돋보이고 있어요. 아까 24%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매출 비중에서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들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도 이런 제조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제품군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 차분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국내 필러 시장은 연평균 한 10%가량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6년도가 됐을 때에는 국내 규모로 2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공장 설립하면서 일단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괄 생산 공정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것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3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이상으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또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CPI가 보다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한 소비는 1인당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쪽 시장이 좀 커지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래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다 보니까 주가 역시나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고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쭉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일봉상 매물대 6만 9천 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6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정고점 부근이 위치해 있는 7만 4천 원 정도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6만 원 후반대에서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매수가는 6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목표 주가 7만 4천 원, 손절가 마이너스 8% 이내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M증권방송의 추천주 바이오니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또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뭐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국내 역시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약이나 뭐 진단키트 다 같이 좀 올라갔는데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횡보하는 구간이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매물대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9월 중순경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 진단키트를 우리가 코로나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코로나에 팬데믹 이후 특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진자가 한 번에 크게 터져 나온다든가 아니면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각국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한 번에 완벽하게 폐기하는 것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로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이걸 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재고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 의해서 소진이 될 가능성들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는 결국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병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진단키트 특화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일단 현장 쪽에서 분자 진단 장비 관련해서 유럽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감염원을 40분 안팎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높은 정확도로 판별하면서 핵산 추출과 증폭 장비를 한 대로 합쳤다. 라는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높은 진단률로 인해서 정밀 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240억에서 3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100억 내외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업체가 엄청난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죠. 1000억 이상을 2020년에 달성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비록 뭐 바이오니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체 진단키트 업체들이 동일하게 이런 실적들을 냈었고요. 지금은 그런 실적들이 피크아웃으로 꺾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고 실적에 기반해서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트 외에도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라고 하는데 연간에 1조 8천억 규모의 유럽 시장 진출 통해서 진단 키트의 성장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품군들도 차분하게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우호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금 4조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진단 키트의 매출 감소가 이 진단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굉장히 잘 대체를 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의 73%가량을 이 프로바이오틱스 쪽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진단키트에만 골몰을 하던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부분을 보면 지금 의견 일치를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지금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쪽에서도 잘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탈모 기능성 화장품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이 지금 횡보 구간에서 외국인들 네.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밑쪽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32,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금 7월에 갔었던 가격대에 4만 원 정도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추천주 부강약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 어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네. 어제 역시나 제약주 다 잘 가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선 잡아주셨고 지금 주가는 어제 9,000원 선까지 좀 올라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단기적인 탄력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봐요. 네. 이쪽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 관련해서 이제 임상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것들을 다 많이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감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 선인데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더라도 결국은 감기와 같은 물질들을 처방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기약 같은 것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과연 연속적으로 물가가 꺾이겠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10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CPI도 의미 있게 떨어지면서 7.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차를 두고 연준의 정책이 이런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고 봐도 일단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꺾여서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꺾이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사실상 영업이익 보면은 지금 3분기 연속 적자예요, 부강약품이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매출이라던가 기초의약품 매출에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선에서 일단 옥석 가리기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 또 개장 전에 또 바닥 탈출 통해서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여러 가지 종목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